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넌 전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63번째 시간으로 별은 빛나건만 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은 빛나건만, 신경숙. 이모네 집은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다녔던 우리 집에서도 더 들어가야 하는 골짜기에 있었다. 이모네 앤 나보다 10살 위인 연님이 언니가 있다. 이모는 내가 가면 한없이 선량하게 웃으며 보리쌀 위에 쌀을 얹어서 밥을 안 치쳤다. 무슨 일인가? 늘 바쁜 이모는 거기까지만 했다. 불을 떼고 밥뜸을 들이고 상을 보아 밥을 푸는 건 연님이 언니였다. 밥상에 앉아서 보면 내 밥만 쌀밥이고 7이나 되었던 이종 오빠들은 물론 이모, 이모부, 연님이 언니 것은 새까만 보리밥이었다. 이상한 일이다. 내 몫의 그 쌀밥이 눈 위에 찍혀있던 발자국과 함께 생각나는 것은 연님이 언니는 여중을 졸업한 후 줄곧 집에서 이모를 돕고 지냈다. 이모네는 귀화지붕의 안채와 초가지붕의 아래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언니의 거처는 아래채였다. 잔 꽃무늬 벽지와 노란 장판의 연님이 언니 방은 늘 정돈되어 있어서 아늑했고 작은 미닫이 창을 열면 울타리도 없이 저만큼 오르막길이 내리다 보여서 좋았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연님이 언니가 17이나 19이었을 때일 것이다. 연님이 언니의 방 그 미닫이 창을 열면 풍경이 되어주었던 오르막길을 지나면 몇 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한 집에 사는 한 남자가 연님이 언니를 사랑했던가 보다. 처음에 연님이 언니는 참 별일이라는 듯이 고개를 돌리거나 그저 조금 재미있어 했을 뿐이었다. 나는 이모네 집에 가면 연님이 언니와 있는 시간이 많았으므로 가끔 연님이 언니 주변을 서성거리는 그 남자의 기척을 느끼곤 했다. 그 밤은 초저녁부터 눈이 지독히도 내렸다. 안채에서 역시 나만 쌀밥을 먹고 이종 오빠들과 놀다가 한밤중에 연님이 언니 등에 엎여 아래채로 건너올 땐 소복이 쌓인 눈빛에 밤이 하였다. 이부자리를 깔고 잠이 들려는 때 누군가가 그 미닫이 창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본 연님이 언니는 곧 문을 닫아버렸다. 그 누군가가 한 번 더 문을 두드린 것 같았으나 연님이 언니는 일어나지 않았다. 새벽이었다. 이모가 집밥 짓는 것을 도우려고 나가려던 연님이 언니가 뭔가 생각난 듯이 미닫이 창을 두르륵 열었다. 그리고 오래도록 서 있었다. 뭘 보고 있나 싶어서 나도 연님이 언니 곁에 가보았다. 연님이 언니가 내다보고 있었던 건 미닫이 창 밑의 그 남자였다. 밤새 장 아래에서 서성였던 모양으로 꽝꽝 얼어있던 그 남자는 나까지 깨금발을 하며 내다보자 멋쩍게 웃으며 돌았었다. 다른 데는 눈이 소복소복 쌓여있는데 그 남자가 서있던 창문 아래만 서성이므로 눈이 뭉쳐서 윤이 날 정도였다. 연님이 언니는 그 남자가 쌓인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오르막길을 넘어간 뒤에도 멍하니 서있었다. 쌓인 눈 위에 비칠비칠 찍힌 그 남자의 발자국을 보면서 거리 한 번 더 가고 연님이 언니는 그 남자의 안악이 되었다. 연님이 언니의 결혼식은 내가 본 마지막 구식 결혼식이다. 밤에 이를 갈며 자는 버릇이 생긴 내게 어머니는 철회청 원양을 박아놓은 나무그릇 속에서 쌀을 한 줌 집어주셨다. 그걸 꼭꼭 씹어 먹으면 이를 갈지 않는다면서 나는 이를 갈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록으로 치장하고 쪽두리를 썬 철회청의 연님이 언니가 어쩐지 슬퍼 보여서 어머니가 집어준 쌀을 꼭꼭 삼키며 조금 울었다. 지난 가을에 이제 39이 된 연님이 언니를 친척 결혼식장에서 보았다. 거의 15년 만이었다. 당연히 내 밥그릇에 쌀밥을 퍼담아 주었다. 안채에서 나를 업고 아래채로 건너오던 눈 속의 길 잃은 짐승 같던 그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때의 연님이 언니가 아니었다. 그 골짜기를 떠나 안양에서 오래 살았다는 연님이 언니는 살갗이 짙은 얼굴로 넣어왔구나. 피로하게 잠깐 웃어줬을 뿐 곧 면발이 섞인 갈비탕이 나올 식당으로 몸을 숨겼다. 푸치니는 오스카의 예인 카바라도시에게 애절한 노래를 부르게 한다. 아, 별은 빛나건만 그 빛남은 그대로 돌아오지 않네. 이 침이 나를 위로하지만 또 나를 아프게 하네. 12월의 편지. 이혜인 수녀님.
12월이 되니 벌써 크리스마스 카드들이 날아옵니다. 해마다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 늘 초조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느긋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봅니다. 이별의 슬픔과 모모의 아픔을 견디어내며 아직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동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느 날 김소한 추기경님의 병실에서 그분과 함께 깨죽을 먹은 후 내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하도 말을 길게 하시어 힘드신데 좀 짧게 하시죠 하니 상대가 문인이라 나름대로 신경 좀 썼어 하느라 그랬지 웃으며 대답하셨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우린 꼭 한반 해야 한다고 말했던 화가 김전선, 고운 카드와 스티커를 즐겨 선물했던 장영희 교수, 문병 와서 덕담해 주던 옛 친구 윤영선, 모두 다 저 세상으로 떠난 슬픔 속에 주무시느라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1980년대에 내가 돌보던 앳된 지원자들이 이번에 서원 25주년을 지내는 모습을 눈물 어린 감동 속에 지켜보면서 이만큼 오래 살았으니 이제 떠나도 크게 아쉬울 것 없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날 적마다 좀 어떠세요 하고 나의 건강 상태를 묻는 이들에겐 단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주춤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은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암 환자의 특성이기에 말입니다. 새벽에 문득 입에서 쓴맛을 느끼며 한 모금의 달콤한 주스를 거리하고 어느 순간엔 곁에 있는 종이 한 장 집기 싫은 무력증에 빠지고 의사나 환자의 한마디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해지고 예측 불허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의기소침해지면서 암 환자의 고통은 설명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을 실감하곤 합니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몸의 아픔 못지않은 마음의 아픔이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일도 많은 듯합니다. 명랑투병한다고 자부했으나 실은 나 역시 자신의 아픔 속에 갇혀 지내라 마음의 여유가 그리 많진 않았습니다. 잘 참아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통증의 정도가 7이라면 오라고 슬쩍 내려서 대답한 일도 많습니다. 병이 주는 쓸쓸함에 맞들이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지요. 오늘 이 시간은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며 어제 죽고 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임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상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이왕이면 행복한 순례자가 되고 싶다고 작정하고 나니 아픈 중에도 금방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엔 담백하고 잔잔한 기쁨과 환희가 물안개처럼 피어올라 전보다 더 웃고 다니는 내게 동료들은 왜 그리 좋냐고 대묻곤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답으로 들려주던 평범하지만 새로운 행복의 작은 비결이랄까요. 어쨌든 요즘 들어 특별히 노력하는 것 중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첫째, 무엇을 달라는 청은 기도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기도를 더 많이 하려 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괴로움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가끔은 위로의 편지를 쓰고 양로원과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하지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렇게까지 큰 도움을 주진 못할지라도 마음을 읽어주는 작은 위로자가 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눔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늘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삶이 매 순간마다 축제의 장으로 열리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년 복도나 마당을 겨우 거닐다가 뒷산이나 바닷가 산책을 나갈 수 있을 적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죠. 집에서 만나는 모르는 이웃조차 왜 다들 그리 정겹게 여겨지는지 최근 읽은 한민복 시인의 산문집 길들은 다 일가친척이다를 화두처럼 내며 만나는 이들에게 마다 반가워요, 다 저의 일가친척 되시는군요 하는 사랑의 인사를 마음으로 건넵니다.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고 표현한 정현종 시인의 시집에서 발견한 꽃시간이란 예쁜다운 단어도 떠올리며 그래 나는 그런 희망의 꽃시간을 만들어야 해 다짐합니다. 그래 나는 그런 희망의 셋째,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를 지니도록 했습니다.
부탁받은 일들을 깜빡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가고 다른 이의 신발을 내 것으로 착각해 한동안 신고 다녔던 나를 오히려 웃음으로 이해해준 식구들을 고마워하며 나도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하는 아량을 배웁니다. 넷째,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흥분하기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니려 했습니다. 인간과 관계가 힘들어질 적엔 언젠가는 영혼 속으로 사라질 순례자가 대체 이해 못할 일은 무엇이며 용서 못할 일은 무엇이냐고 얼른 마음을 바꾸면 어둡던 마음에도 밝고 넓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그래도 할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슬픔은 그래도 힘이 된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사소한 것들이 그래도 세상을 바꾼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천냥이의 시 지나간다의 일부.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